메밀로 팔아가지고 승부가 안 나죠. 곡물로 팔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죠.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원료로 얘를 승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봉평에서 메밀 가공업을 20년째 봉평 영농조합법인 이름으로 하고 있는 대표 장호식입니다. 저희 봉평 영농조합법인은 국내산 메밀을 이용을 해서 약 한 20여 종의 메밀 관련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2009년도에 쓴메밀을 농지청에서 불화받아서 쓴메밀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밀 품종이 약 한 1,300개가 정도 있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종류를 나누게 되면은 얘는 단메밀, 쓴메밀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먹게 되면은 쓴맛이 약간 나요. 그래서 얘 이름이 쓴메밀이에요. 이 쓴메밀은 단메밀에 비해서 이 종자 자체가 원래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 껍질을 벗기게 되면은 이 크기에서도 색깔에서도 완전히 비교가 되죠. 이놈은 크고 이놈은 작잖아요. 저는 첫 직장을 대학로에서 롯데리아 매니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려왔는데 막상 시골에 내려오니 직장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하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 메밀 얘기가 나와서 조그맣게 메밀 공장을 지으면 다른 데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메밀에 대한 인식을 건강한 곡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일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책인가? 한 20년 하니까 좀 이거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드는 것 같아요. 메밀은 고혈압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곡물이긴 해요. 근데 요즘은 소비자들은 메밀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단백질 성분이 많이 낮다 보니까 다이어트라든가 그쪽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건강식품 쪽으로요.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메밀차를 개발을 한다든지 가공식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밀이 갖고 있는 성분 중에 가장 좋은 성분이 루틴이라는 성분인데요. 비타민 P라고 고혈압 당뇨에 좋다는 성분인데 이쪽 단메밀보다 쓴메밀이 약 한 70배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 루틴의 고유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이 단메밀 가루 색깔하고 약간 틀리죠. 얘가 루틴 함량이 더 70배가 많은 거죠. 저희가 그래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블랙 메밀차, 블랙 메밀 음료, 100% 메밀 국수도 이런 쓴메밀을 넣은 국수,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메밀 초콜릿은 망했어요. 망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단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찾지 않았어요. 시식해서 주니까 맛있다고는 하는데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시중에 나와 있는 초콜릿 과자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만든 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 제품들이 많죠. 얼마 전에 망한 거는 메밀 치약을 망했어요. 이 쓴메밀이 다른 말로 타타리 메밀이라고 하는데 치주, 치염 이런 염증 완화 효과가 얘가 있구나 라는 논문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얻었죠. 치약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었는데 보통의 치약은 이렇게 짜면은 그 체화된 성분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메밀 치약은 처음에 실험할 적에는 똑같이 나왔는데 2개월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이 메밀이 갖고 있는 성질이 치약에서 갖고 있는 성질하고 만나가지고 물처럼 나와요. 거의 반물이 됐어. 그래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실패한 게 너무 많아서 휴대용 메밀차를 만들었습니다. 휴대하기 좋게끔 해서 그 알갱이를 톡톡 치면 나오거든요.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고가 엄청 많죠. 우리 직원분들은 늘상 나한테 얘기를 하죠. 대표님, 우리 뭘 연구를 많이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제품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이 연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도 동감을 하긴 하는데 유통망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매출이 잘 안 일어나고 제 나름도 고민이 해서 최근에는 음료도 만들었는데 효자 상품이라 그러잖아요. 봉평 영농조합법인 그러면 딱 듣기만 해도 그 제품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연구를 계속 메밀로 팔아가지고 승부가 안 나죠. 왜냐하면은 메밀은 단위 면적당 나오는 소출량도 작아요. 농민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죠. 그거를 곡물로 팔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좀 틀린 게 얘를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그러한 원료로 얘를 승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농민들도 메밀을 더 많이 심고 또 소비자들은 건강한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메밀 시장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근데 이 시장을 수입산이 점령을 했죠. 특히나 중국산. 중국 농산물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국내산 메밀을 구별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식당에 가게 되면은 원산지 표시를 하잖아요. 메밀도 그런 원산지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서울에 가면 다 봉평 막국수라는 이름을 대부분 많이 붙여놨잖아요. 이 봉평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곧 국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하고 똑같은 이미지죠. 그런데 요식업에서 손님들이 보는 데서는 그런 가루를 몇 프로를 갖다 놓고 뒤에서는 싼 거를 해서 음식을 제공하죠. 서울 분들이 봉평에 오면은 왜 막국수 값이 이렇게 비싸냐고요. 봉평이 메밀로 유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호성님의 메밀꽃 필무렵, 그리고 올해가 21년째 코로나 때문에 효성문화제를 못해요. 효성문화제를 하면서 메밀꽃을 피우고 관광객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메밀을 보고 그러면서 메밀이 유명해졌죠. 효성문화제는 매년 9월 초에 이루어지는 전국 유일의 문화제예요. 효성문화제에서 오신 분들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수가 안 오는 거죠. 봉평은 가수가 와서 축제를 끌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문화제를 하면 저부터 다 자원봉사를 갑니다. 거의 일주일을 해요. 효성문화제는 관이 주관이 돼가지고 선 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나올 적에 사장님한테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오잖아요. 소비자들도 국산 농산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선 파시는 농민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식당 주인들한테는 고맙다는 말은 하고 왜 농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하지? 고맙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소비자들도 농사짓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잖아요. 앞으로도 건강한 메밀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